오늘 할 영화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그 박찬욱 감독님의 11번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박해일 씨랑 탕웨이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박해일 씨는 혜준이라는 형사 역으로 나오고요. 그 탕웨이 씨는 설애라는 중국 여자분으로 나오십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전화가 와요. 산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다고. 남자가 죽은 거예요. 한 중년의 남자가 죽었는데 그 암벽 타는 사람이에요. 암벽을 타는 사람인데 사고사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아내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시라 해서 이제 혜준이 형사가 취조를 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 알려주면서. 근데 아내가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고 그냥 되게 차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 형사는 의심을 해요. 근데 혜준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뭐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알리바이도 완벽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그 설애라는 분이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노인분들 독거노인분들 이제 가서 병수발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챙겨드리는 그런 걸 해요. 그 시간대에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고 다 있어요.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미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는 이 설애라는 여자를. 미녀시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미녀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요. 네. 딱 한 번에 나오진 않는데 혜준이 이제 이 여자를 감시합니다. 그 멀리서 감시하다 들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결국에는 살아요. 근데 혜준은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주말 부부예요. 집에 가면은 이제 되게 행복하지도 안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부부로 살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주말에는 집에 가서 살고 평일에는 설애와 함께 사는 두 집 살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설애 대신에 독거노인분의 집에 대신해서 가게 돼요. 혜준이. 그래서 그 독거노인 할머니의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그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를 측정해주는 어플이 있나 봐요. 그걸 보고 있는데 180층의 높이가 있는 거예요. 180층의 높이가 왜 할머니한테 이렇게 떠있지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그 산에 올라가 봅니다. 180층이에요. 높이가. 아, 산의 높이가.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180층의 높이가 그렇죠. 대략 뭐 해발고도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180m였나? 뭐 어쨌든 그래요.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알게 되는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그 설애의 트릭을 아는 거예요. 남편을 설애가 죽였는데 네. 그 트릭을 이제 핸드폰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혜준이 여기서 쇼크를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날 이별을 얘기합니다. 헤어지자고. 네. 그 헤어지자고 막 얘기하려고 그럴 때 이제 설애가 녹음을 해요. 그 이제 혜준이 얘기할 얘기를 네. 녹음을 시작합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네. 혜준 몰래. 근데 혜준이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안 되지만 그 핸드폰 버려라. 그리고 나는 붕괴됐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러고 나가요. 집 밖을. 그리고 나서 설애가 그 붕괴됐다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혜준은 그쪽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포로 넘어가거든요. 부산에서 이제 현사직을 그만 휴직을 하고 이포로 넘어가서 이제 와이프랑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서로. 설애는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새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주식 사기꾼이에요. 그래갖고 빚쟁이들이 맨날 쫓아옵니다. 그래서 설애도 아기 받쳐서 화장도 진하게 해서 모양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 모양도 그 하고 다니는 모습도.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도망다니다 결국엔 이포까지 와요. 남편이랑 그 주식 사기꾼이랑. 근데 시장을 걷다가 혜준이 와이프랑 시장을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설애가 다가옵니다. 남편과 서로 둘이 마주보는 게 이제 사랑에 빠졌던 그런 두 사람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일 정도로 아련하게 쳐다봅니다. 서로를. 그리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나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죽어요. 설애 남편이. 혜준이 어떻게든 이번엔 내가 널 잡겠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네가 알리바를 어떻게 해서 내가 깨고 네가 죽였다는 거를 거의 증명하겠다는 듯이 달려듭니다. 네. 이번에도 이거 나를 속였을 거다라는 생각에 남편이 이제 그 욕실에서 죽어 있었거든요. 네, 욕실이 아니라 그 수영장에서. 근데 그날 밤에 죽기 전날 밤에 그 설애의 새 남편이 혜준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에. 근데 이게 안 받아서 부재중만 있는 거죠. 걸립니다. 둘이 바람핀 걸. 와이프가 떠나요. 와이프가 떠나고 결국에는 설애가 남편을 죽인 건 아니에요. 죽인 건 아닌데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죽게끔 만들었냐면
남편 빚쟁이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화교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이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전 재산을 탕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뭐였냐면 어머니 장례만 치르면 내가 너 죽이러 가겠다. 내가 너 죽이러 가겠다. 그 새 남편을, 설의 새 남편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혜준이 그걸 한 거죠. 아, 이번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그 빚쟁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화교 그 남자의 병원에 설애가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걸 또 혜준이 압니다. 그리고 그걸 또 혜준이 알았다는 걸,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일부러 좀 더 빨리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펜타닐로. 그래야지 이 아들이 자기 새 남편을 죽일 테니까. 왜 새 남편을 왜 죽여야 되냐? 그 핸드폰을 안 거예요. 설애가 혜준이 자기의 범죄를 덮어준 내용을 녹음한 내용을 남편이 알고 협박을 한 거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나서 펜타닐로 그 화교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 화교가 새 남편을 죽이게 된 거죠. 그 사실을 혜준이 또 마지막에 가서 알아요. 네. 둘이 통화하다가 갑자기 이제 설애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양동이 하나 들고 내립니다. 양동이를 들고 내려서 해변가에 그 모래사장을 팔기 시작해요. 자기 키만큼. 파지나요? 뭐 어쨌든 팠어요. 파서 이제 밀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위치 추적을 해서 이제 혜준이 거기까지 가요. 네. 근데 이제 밀물이 다 들어온 거죠. 혜준이 그때서야 이제 막 정신없이 찾아요. 심지어는 자기 동료들한테 긴급이다 해갖고 빨리 실종했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데 경찰까지 더 부르고 막 온 바다를 뛰어다니다 영화가 끝납니다. 아, 그렇게 끝나요? 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외면을 보고 내면까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제가 했을 때 평가는 뭐냐면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제가 좀 말을 두서없게 설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핵심을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좀 공감이 안 간다. 왜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했는가? 두 사람이 헤어진 계기는 혜주는 설애가 자기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네. 내가 형사인데 자기는 이 여자한테 빠져서 형사 그걸 제대로 못하고 또 게다가 내가 사랑까지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고 근데도 이제 놔준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 놔줄 때 탕웨이는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로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혜준에게 사랑에 더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둘이 살았는데 이미 계속 같이 살았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후회할 것 같았으면 뭐가 객관성, 개연성 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속 똑같이 가는 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좀 없다. 캐릭터가. 약간 그런 느낌에 저는 약간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화는 재밌는데 영화 자체로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그 캐릭터들이 하는 선택에 있어서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고요.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지만 그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저 같은 이제 하나를 알려줘도 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웠다. 조금 애매하다. 애매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인지라 이 미장센이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특이하고 그 캐릭터의 그런 감정선도 잘 표현하는 것 같고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영화다. 하지만 조금 어려웠다. 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네네.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굳이 별점을 드리자면 저는 3.5를 드리겠습니다. 3.5.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네요. 한 번쯤 볼만한 영화고요. 네. 저도 한 번쯤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극장에서는 멜로가 좀 가망이 없지 않나. 그렇죠.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 시장이 죽진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좀 그렇죠. 더 감정선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조용한 영화는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더 좋죠. 맞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네네네.
크게 뭐 사운드나 뭐 그런 게 필요한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뭔가 큰 스크린이라든지 뭐 요즘 집에서도 크거든요 사실. 요새 75인치 TV로 보면 네. 저희 집도 작은데 75인치 TV는 그러니까요. 정말 영화관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 불 끄고 딱 이제 뭐 맘 편하게 딱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독립된 공간에서.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렇죠. 편하게 뭐 편한 자세 하면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헤어질 결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이러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이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